숨진 경찰의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캔디 사여가 어딜 봐서 유의미한 단서죠? 자, 휴대전화에서 캔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캔디가요,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의미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마약 구매 시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직접 구입한 정황이고요. 휴대전화에서 케타민 등을 검색해본 기록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마약 확보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임에서 실제 그 숨진 경찰관도 함께 그 마약을 이렇게 한 것이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 숨진 경찰관 포함해서 16명이 그 아파트에 드나들었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간이시약 검사에서 5명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까지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경찰관이 그냥 단순히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 아니면 투약도 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마약도 공급했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모임 참석자 중에 일부의 진술에 따르면 모임 참석자 가운데 마약을 이렇게 나눠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 숨진 경찰관이었다라는 진술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 지금 이 중에 몇 명이 뭐 마약을 이곳에 공급하고 함께 투약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 모임에 이 경찰관이 마약을 가져간 정황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을 찍는 그 마지막 퍼즐이 결국 이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지금 그 숨진 경찰이 모임에 참여한 것은 적어도 올해 초부터 지속이 됐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의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이 모임에 이 경찰관이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잠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언더커버 뭐 이런 거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익은 그 경찰청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지난 4월인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 초부터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현직 경찰이 직접 마약을 구입을 하고 집단적으로 마약을 하는 그 모임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현직 경찰관이 이 마약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무슨 잠입 수사?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휴가를 내고 서울의 용산에 와서 글쎄요, 참. 하지만 뭐가 됐든 속단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결국 그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임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스테리한 상황이에요. 모임 구성원들이 뭐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까지 15명 이상으로 돼 보이는데 그중에 이미 5명이 지금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운동 동호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머지 또 검사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고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당 경찰은 정말 마약을 했을까 지금 부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가량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모발 검사까지 다 할 경우에는 1년 전 투약 여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와 봐야지 확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숨진 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고 당일 그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또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A 씨가 그 숨진 경찰이 이러하더라 했다 뭐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경찰관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일단 뭐 좋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갔고 그리고 가보니까 마약이 깔려 있더라. 이런 진술을 했고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주사기와 뭐 성분 알 수 없는 알약 같은 것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숨진 경찰이 밤 한 10시쯤 왔다고 합니다. 10시쯤 와서 새벽쯤에 다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마약에 많이 취해 있었고 너무 취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에 창문으로 추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거의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하지만 이게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전부 다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은 아직까지는
타살 혐의가 없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가수에서 1차 부검한 결과에는 추락사의 경우에는 신체 손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외 사망에 이르게 된 다른 외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숨진 경찰관이 스스로 뛰어내리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 방조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만 전부 다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말리지 못했다면 자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부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수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렇게 실제 경찰이 마약을 구입해서 주변에 막 본인도 하고 주변에 나눠줄 정도였다면 평소 행실을 보면 주변에선 그래도 낌새가 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뭐 건강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영화에서 뭐 이렇게 주사 바늘 자국이 나올 수도 있고 횡설수설하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관계도 뭐 원활했었고 사이도 좋았다라는 거고 지난 7월에 기동대로 이제 부서도 옮겼지만 거기서도 특별한 일, 뭐 상급자하고 관계도 무난했었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냈다라는 겁니다. 유난히 눈에 띄었다는 부분은 진짜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되니까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신고했다라는 것만 눈에 띄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도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무슨 검사를 마약 검사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거나 그 지경까지는 아니니까 아직은 뭐 그런 내부에서 드러났던 상황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는 이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약 이 검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다는 않겠습니다만 교수님 진짜 경찰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것도 뚫린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현직 경찰관이 마약과 연관돼서 이렇게 그 사건화된 것은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약을 어느 정도 투약을 했는가 이 부검을 뭐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넓게는 이들 동호회에 누가 마약을 갖다가 공급을 했는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코카인 투약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 국내에 코카인을 공급하는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서 이 사건을 하나의 어떤 그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시 말해서 현직 경찰관까지 그 개입이 돼 있는 그런 그 마약 사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마약에 있어서의 어떤 심각성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